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짠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슈퍼듀오 매치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이죠. 누적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있는 슈퍼듀오 매치 누적 수익률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위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144.88%, 꽤 많이 올라갔네요. 김지훈, 오현진 팀이고요. 종목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건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수익률이 102.77%, 2배가 넘게 났습니다. 드디어. 나머지 종목들 호텔신라도 잘 달리고 있고요. 대림산업, 이노션 지금 각각 소폭의 손실 그리고 소폭의 수익이 납니다. 코웨이는 안타깝게 손절가 도달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이청원, 오창록 차장팀입니다. 누적 수익률 13.94%고요. 누적 수익이 조금 내려갔는데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코엘패션 계속해서 수익 구간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좀 부진한데요. 특히나 AJ렌터카 오늘도 급락 나오면서 손절가 도달로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나머지 종목들도 소폭씩 하락하고 있는데 보유 전략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자, 3위 팀 살펴보도록 하죠. 송동현, 정희진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 6%대입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S-오일이 3%대 수익 여전히 이어가고요. 오늘 SK하이닉스 덕을 좀 봅니다. SK하이닉스 신고가 경신하면서 12%까지 수익률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좀 부진한데요. 특히 텔콘 RF제약은 텔콘 RF제약으로 사명이 변경이 돼서 오늘 상장이 다시 된 겁니다. 24.7%의 손실. A프로젠 KIC도 조금 부진하고요. G3비엔트도 여전히 부진합니다. 하지만 모두 보유 전략 유효합니다.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윤병호 팀인데요.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20%대입니다. 코데지 컴바인, 미투온 지금 두 종목이 마이너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6%대 수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이 종목들 손절 종목들이 좀 나와서 이 팀 같은 경우 누적 수익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마지막 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김형철, 이성베스타 팀이고요.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 76%. 종목별 수익 보시면 비즈니스온이 수익 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하락입니다. 하지만 모두 보유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네요. 개인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25%대 수익, 송동현 팀장의 태고사이언스 26%,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오창로 차장의 크레아플라니, 그리고 1위는 김지훈 차장의 신세계 인터내셔널 수익률이 100%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규 종목들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SPG, 스튜디오 드래곤, RFHIC, LG노텍, 제넥신, 영원무역, 코스맥스, JYP엔터, 현대 리바트, 삼성증권까지 총 10종목 함께합니다. 오늘 짠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이제 출발을 할 텐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룰 간단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자,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2분씩 총 닷새 동안 10분이 출연을 하게 되고요. 이 2분이 한 팀이고요. 한 개의 포트폴리오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5종목 총 들어갑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신규 종목 제시하고 그 가운데 또 유효한 종목들, 유망한 종목들 편입 가능합니다. 수익 실험과 매도 역시나 참여자가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단 안전상의 이유로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과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뒤에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들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각 시황 흐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여전히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0.3%대 상승 지속되고 있고요. 2475포인트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중 흐름들 보시면 2475포인트,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점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되겠죠. 수급 주체 보시면 수급 주체 오늘 외국인이 오랜만에 많이 사줍니다. 2,969억 원 사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 매도 물량 많이 쌓여 있고요. 개인도 906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869포인트, 870선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 어떨까요? 일중으로 보시면 873부터 867까지 빠졌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870선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고요. 개인은 869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 오늘 흐름 어떨까요? 1,080원대가 지금 살짝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전 시간대보다 원달러 환율 낙폭을 좀 줄여가면서 1,079원 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 오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 분석인데요. 봉추 선생 이강민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일단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예. 오늘 시장 한번 짚어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시장 흐름은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다른 흐름인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대형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정확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버티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적인 흐름도 괜찮기 때문에 지수가 반등하는 것은 당연한 흐름으로 보이고요. 다만 뉴스 영향도 일정 부분 있고 일부 종목이 지수를 끌고 가는 흐름이라서 전반적인 강세는 아닙니다. 종목 흐름도 매우 약한 흐름이라서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은 좋지 못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역시 지수만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약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대형주가 약하기 때문에 지수 흐름이 좋지 못한 것은 당연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수급적으로도 크게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지수 흐름은 역시 약한 상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 흐름도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바이오가 약하고요. 대북 관련주가 강하게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이라서 시장 흐름이 좋을 상황은 아닌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장은 양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또한 시장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뭔가 확실한 호재가 없는 상태라서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이고요. 어차피 시장의 추세적 흐름이 강하게 나타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는 안 하는 것이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꼽으라면 역시 삼성전자를 꼽을 수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단기 낙폭이 있어서 반등이 나오는 것은 적당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역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흐름이 그렇다고 하면은 코스피의 흐름도 삼성전자의 흐름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은 추세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단기에는 크게 빠지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하락하면서 중간중간 반등이 나오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남은 오후장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거나 종목 흐름이 크게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수는 적당히 마감할 가능성이 큰데요. 강한 상승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목들 흐름은 좋지 못한 상태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무리할 필요는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역시 코스피 지수를 보고 대응하시면 무난하고요. 2450선 기준으로 위에서는 주식 비중 30%, 아래에서는 20% 정도로 조절하시면 무난합니다. 따라서 무리한 대응은 자제하시고요. 주식 비중 30% 이내 정도 마감이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경협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사실 정상회담 4.27 판문점 공동선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잘 달리던 경협주부터 해갖고 시장 자체가 지금 좀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의 태도 변화가 좀 주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조금 전에 이야기 길게 나눠보긴 했는데요. 끝났습니다. 이후에 경협주들의 흐름 어떻게 저희가 판단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이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시장의 악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확히는 호재가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 시장의 추세적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의 여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기존의 태도에서 변화한 것이 1월이고요. 이전의 시장 흐름은 추세가 꺾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흘러간 것 자체가 변수였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면 변수가 발생하긴 했지만 추세적인 흐름에 변화는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4월 27일 정상회담 이후에 크게 상승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시장의 고유한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의 추세적 흐름은 여전히 좋지 못한 상태로 흘러가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는 시장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완벽한 비핵화를 받아들인지 여부와 혹은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적당한 타협이 어려운 흐름이라서 북한 문제의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태도 변화는 결국 시장에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북한의 최근 태도가 유지되거나 이런 흐름이 강화된다면 시장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의 추세적 흐름인데요. 북한 관련 상황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호재가 되기는 어렵고요. 적당히 유지하는 정도는 가능한데요. 현재 흐름을 보면 호재가 될 상황이 발생하기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주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차이나 패싱 얘기까지 흘러나왔었는데요. 결국은 북한이 중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북한이 의도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기존에 중국이 북한을 무시하던 상황을 전환시킨 것은 분명히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경협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상태는 유엔의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중국이 그런 상황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유엔 제재가 해결된다거나 해서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한국의 경우에는 경협에 빨간불이 켜질 것은 당연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꼭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부각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큰 실익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언급했는데요. 이런 모습은 역시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고 성격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결국 북한의 비핵화 관련 문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물론 중국에 대한 압박도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데요.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받으면은 한국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경협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경협주들의 흐름은 너무 앞서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경협 분위기는 성사 여부를 떠나서 한국 시장에서 움직이는 경협주들에게는 악재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북미회담의 성사 여부고요. 미국의 의중이나 방향이기 때문에 당장 경협주들이 큰 영향을 받기보다는 관망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뉴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경협주들은 그동안 너무 과도한 상승을 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향후에 나오는 뉴스는 최대치의 긍정적 뉴스가 나오더라도 증시에는 본전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미 시장의 호재가 대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크게 가기는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경협주들 역시 이미 상승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성 뉴스가 지속되면 낙폭이 커질 수 있는 구조고요.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종합적으로 이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장 마감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업종이나? 네, 일단 오늘은 업종은 아니고요. 테마주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차 테마주와 자율주행차 테마인데요. 수소차와 자율주행차는 그동안 흐름이 좋지 않았었습니다. 바이오가 강하게 갔었고요. 그리고 남북 경협주가 강하게 갔던 흐름에서 좋지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바이오와 남북 경협주가 주춤하면서 조금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조정을 충분히 받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는 결과를 떠나서 접근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상당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접근 후에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손절을 짧게 보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단기 추세가 약한 상태에서 더 밀리면은 굳이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낙폭이 과대한 상태고요. 바이오와 대북 테마주들이 주춤한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마의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소차와 자율주행차 테마에 대한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차 수소차에 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였습니다. 슈퍼듀오 매치 오늘 함께하는 분들 김형철, 이성배 스타팀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 종목 수익 4종목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모두 보유 전략인데 자세한 전략들 바로 만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시는 분들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형철, 이성배 스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종목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스타부터 두 종목 리뷰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온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비즈니스온은 추세가 좀 견조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장에도 한 4.7%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앞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17,000원대 정도만 안착을 해주면 위쪽으로는 큰 물량 부담이 없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날 그 위쪽으로 한번 좀 길게 뽑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 위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좀 살짝 나왔고, 그 물량들 다시 받아가지고, 오늘 좀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18,000원 위쪽으로, 그리고 목표가 말씀드렸었던 2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아프리카 TV인데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한 장중에 6% 이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폭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전 거래일이나 오늘장 거래일 보시면 11선에서는 어쨌든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4만원대 밑에서는 일단은 좀 지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도 좀 유효하다. 충분히 4만원 돌파해서 5만원대까지는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보유, 마찬가지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기보유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고요. 이성배 스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운영할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리뷰를 볼 종목은 이제 삼성 SDS고요. 차트를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석가탄신일을 제외하고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영업 거래일이 이제 4거래일밖에 안 되면서 이제 리뷰할 종목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이슈가 있었던 시간도 없었고요. 그렇게 변화 역시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고 있는 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정별보다는 좀 역별에 가까운 모습을 놓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이 제한되면서 상승 전환하는 시도도 한 차례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일봉상을 조금 크게 놓고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게 단기 박스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박스권 내에서 상단 라인과 또 하단 라인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하단으로는 이제 21만 8천 요 가격대에서 지지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조금 하락 추세로 보였지만은 어제와 또 전 거래일 같은 경우는 되려 어느 정도 이제 상승 전환하는 시도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를 포트에 담았을 때 이제 블록체인 관련 키워드로 담았었고요. 아직도 계속해서 이제 이 박스 상단을 이탈하는 모습으로 시도할 수도 있겠다라고 놓고 보고 지속적인 홀딩 관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리뷰할 종목은 이제 한전기술입니다. 사우디에 대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기술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소폭 마이너스권이 있긴 하지만은 아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상승 추세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게 지켜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노란색의 21선을 이탈한 모습도 보였지만은 바닥권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일봉상의 모양을 잘 보게 되면은 이 십자선으로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십자선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매수와 또 매도의 균형이 이제 팽팽하게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이런 양봉의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저희가 해석을 할 때 이 추세 전환의 의미를 또 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하락 전환됐던 이런 모습들이 상승 전환으로 추세가 좀 전환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봉상 최근에 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양상도 보이기도 했었지만은 월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 아직도 바닥권에 있고요. 최근에 이제 뭐 어느 정도 저항을 받고 밀렸던 자리 역시 뭐 이제 60월선입니다. 60월선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그 밀렸던 모습이 이해가 되는 듯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홀딩 관점을 이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LG 하우시스입니다. LG 하우시스를 이제 뭐 일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처음에 동사를 담았을 때 최근에 이제 영업 실적이나 이제 뭐 영업 이익은 좀 안 좋았다라고 놓고 봤었는데 이제 2분기로 갈수록 이제 뭐 PF 단열재와 또 엔지니어 스톤 같은 이런 이제 프리미엄 건축자재의 공급을 조금 기대를 한다. 그래서 영업 실적에 대한 개선세와 함께 덕분에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역시 아직도 바닥권에 있고요. 단기 바닥권으로 이제 75,400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계속적으로 바닥권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도 한 차례 이제 바닥권을 지지했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제 바닥권을 지지하게 되면서 쓰리바닥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매집도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뭐 중기 이평선이 뭐 11선이든 21선이든 계속해서 조금 주가의 아래로 내리게 되면서 상승 전환한 데도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바닥권이 무너지게 되면 추가 하락도 열려 있기 때문에 손절 처리도 가능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 홀딩 관점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아무래도 지금 보유 관점으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종목들 한번 기대를 해볼만 할 것 같은데요. 또 필살의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10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이 종목들입니다. SPG, 스튜디오 드래곤, RFHIC, LG노텍, 제넥신, 영원무역, 코스맥스, JYP엔터, 현대리반트, 삼성증권 총 10종목입니다. 김형철 스타의 신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SPG라는 기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SPG는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 인지도가 많은 그런 종목은 아닌데 종목명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인데 소형 모터를 이제 전문적으로 좀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 소형 정밀 기업 모터 쪽으로는 사실 이제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조금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BLDC 모터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들에 따른 실적이 상당 부분 좋게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1분기도 이 BLDC 모터 쪽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요 소형 모터들이 최근에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공기청정기 아니면 일부 이제 가전제품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에서도 좀 뭐 부각이 되면서 지금 한 6%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충분히 이 앞전에 한 3월달에 찍었었던 13,000원대까지는 상승이 좀 뭐 가능하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좀 봤을 때는 그 이상의 모멘텀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한번 상승이 나타났고 4월달 그리고 5월달 지금 뭐 중하순까지 12,000원에서 뭐 만원대 초반 요 사이에 작은 박스권 만들고 있는데 뭐 오늘 정도의 양봉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장 마감 이후까지 거래량 좀 뭐 실어준다라고 하면은 12,000원대는 충분히 좀 돌파해서 15,000원대까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뭐 여러 차례 이제 좀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포트폴리오에는 편입을 지속적으로 좀 못 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10만원을 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이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콘텐츠 영상 쪽에 대한 글로벌적인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다. 뭐 과거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콘텐츠 쪽에서는 어쨌든
모든 길은 그 넷플릭스로 통한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제 그 제휴를 맺으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OTT라고 해서 이제 오버 더 탑 요 플랫폼 경쟁이 증가될수록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작하고 뭐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 기업에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콘텐츠 시장 쪽에 대한 그 뭐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고 하면은 스튜디오 드래곤만 가지고 있는 뭐 콘텐츠, 그러니까 그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이제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 드라마나 예능 쪽, 특히나 이제 드라마 쪽에 대한 강점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예전에 이제 뭐 드라마 왕국이다라고 하면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뭐 MBC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요즘엔 장르물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뭐 케이블 드라마 쪽이 지상파를 압도하는 화제성이랑 뭐 이제 그 시청률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때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미스터 선샤인이고 두 번째로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인데요. 미스터 선샤인은 아무래도 이제 스타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김은숙 작가, 그리고 뭐 배우 연기로는 뭐 논란이 없는 이병헌 씨랑, 그 다음에 충무로에 떠오르는 이제 뭐 신예라고 하는 뭐 김태리 씨, 이 세 명의 조합, 그리고 뭐 이쪽에서 이제 방영을 한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제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 작품이고, 하반기 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최고의 기대작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뭐 김은수 작가의 도깨비에서도 나왔지만, 남자는 현빈, 원빈, 그 다음에 김우빈, 빈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현빈 씨가 주연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현빈 씨의 작품 선정 능력은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아서 이 드라마가 그렇게 잘 될까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여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박신혜 씨거든요. 박신혜 씨는 어쨌든 드라마를 상당히 좀 잘 고르고, 그다음에 평타 이상은 항상 보여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쪽 뭐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2개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TVN 쪽에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될 예정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부분들이다. 그래서 10만원대를 지금 한 3번 정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근처까지 갔었다가 이제 못 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오늘장 흐름 본다라면 어쨌든 99,000원대고 10만원 한번 충분히 좀 돌파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마침 오늘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한 11만원, 이 앞전에 한 11만 8천원 정도였었던 목표가가 아마 증권사 최고 상단 목표가였었던 것 같은데, 오늘 한 13만원대로 추가적으로 좀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목표가는 한 13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가는 8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RFHIC라는 기업인데요. 이것도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기업인데, 어쨌든 내년 쪽에 이제 그 5G에 대한 기대감, 상용화 기대감이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중에서 큰 수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 5G 자체가 이제 고주파 쪽인데, 이게 이제 확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트랜지스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더 멀리 전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게 이제 RFHIC가 트랜지스터 전력 증폭기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한 40여 개의 방산 프로젝트도 같이 이제 뭐 겸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증이 됐고, 시장의 관심이 추가적으로 좀 부각이 되면 추가적인 레벨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5월달 들어서 한 2만원에서 25,000원대까지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짝 쉬어가는 흐름인데, 여기서 뭐 다시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직전 고점은 넘겨줄 수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LG 이노텍인데요. 시장에 어쨌든 뭐 관심이 IT 쪽,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IT 쪽도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쪽에서는 뭐 매수가 충분히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뭐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뭐 한 종목이 이제 LG 이노텍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3D 센싱 모듈 이쪽에 대한 공급 물량 증가가 이제 어쨌든 하반기 쪽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뭐 올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어쨌든 12만원대 아래에서는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올해 이제 한 12만원대를 하회한 게 한 4번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올라오는 그런 과정, 물론 이제 추세가 완전히 전환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가격에서는 사실 매수해서 뭐 빠져도
뭐 12만 원대에서는 충분히 뭐 리바운드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뭐 편안하게 조금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는 14만 7천 원이고요. 손절가는 지금 12만 5천 원. 손절가가 상당히 좀 짧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뭐 깨지면은 다시 아래쪽에서 접근하는 전략,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윗골이 오늘 뭐 달았었던 이 부분들은 내일장에 돌려 세워서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뭐 작은 리스크 대비 뭐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기업은 제넥신이라는 기업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이고, 뭐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약바이오 아니면은 전기차 아니면은 뭐 남북경협 뭐 테마색이 계속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뭐 그 남북경협주가 쉬어갈 때 최근 뭐 지난주부터 뭐 오늘까지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분명히 움직인 부분들은 사실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투자를 접근을 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한쪽 섹터가 좀 쉬어갈 때 결국에는 신성장에서 뭐 수익률 게임이든지 아니면은 뭐 단타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든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전기차 쪽 좀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제약바이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 중에서 어쨌든 수급이 좀 뭐 상당히 좀 견조하게 잡혀있는 그런 종목들, 결국엔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본인들이 많이 담아놓는 종목 중에서 결국엔 뭐 다시 살 때 담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뭐 제넥신 뭐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들 좀 뭐 세게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꾸준하게 최근에 매수가 좀 들어왔었던 그런 종목이고, 가격적으로는 10만원에서 12만원 박스권 안에서 이제 담았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2만원 한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모멘텀적인 측면에서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명혈항암제 이 하이루킨 쪽에 대한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좀 모멘텀을 길게 크게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한번 뭐 이슈가 좀 나오면 12만원대 돌파하면서 슈팅이 한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목표가는 15만원, 손절가는 10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종목 들어봤고요. 지난주에 필라코리아 저희가 단기 접근 이야기 나눠봤는데 결과 어땠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네, 일단은 필라코리아 지난주 매주 수요일날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목요일날 어쨌든 뭐 그 다음날 장중 고가가 한 3.5%고 그 다음날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한 3-4%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뭐 단기로 그 다음날 접근하셨거나 아니면은 뭐 그 다음날 뭐 한 이틀 정도 보유를 하셨으면 그래도 한 4-5% 이상의 뭐 수익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긴 했지만 뭐 10에서 오늘 지켜주면서 어쨌든 다시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로 접근을 하셔도 좋고 뭐 좀 중기로 보셔도, 왜냐면은 사실 휠라코리아 그 모멘텀으로 봤었던 부분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쪽 그리고 중국 쪽이랑 그다음에 면세점 쪽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봤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70% 증가가 되면서 국내 매출도 좀 잘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뭐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수주 쪽에 대한 관심도 시장에서 좀 많이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뭐 한섬이나 이런 의류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휠라코리아도 같은 컨셉으로 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뭐 단기 이외의 중기적 관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 가격이 좀 나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뭐 21선까지 기다렸다가 뭐 접근하시면 좀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접근 이번에 성공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신규로 지금 오늘 5종목 주셨는데 이 종목들 가운데 단기로 지난주처럼 괜찮아 보이는 종목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일단 단기로 좀 보고 있었던 종목은 SPG인데 오늘 조금 뭐 올라와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뭐 오늘 양봉 꽉 채워서 만약에 끝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내일장에서는 장중에 한번 12,000원은 충분히 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양봉을 꽉 채워서 움직인 날은 어쨌든 다음 날까지 시세 연장이 좀 나오는 그런 특성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고, 뭐 5월 8일날 화요일날 같은 경우도 양봉 좀 길게 뽑으면 그 다음날 뭐 수요일날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4월 20일날 같은 경우에도 뭐 양봉 뽑아놓으면 그 다음날 어쨌든 장중에 한 2-3%씩은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오늘 종가 또는 뭐 내일 시가로 충분히 접근을 해서 12,000원 위쪽에서 이제 뭐 매도를 하는 전략, 뭐 수익을 좀 챙기는 전략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SPG에 대해서 단기 접근 한번 해보자라고 오늘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성베스타의 신규 종목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관심 있게 놓고 보면 좋은 종목은 영원무역이라는 종목입니다. 예. 동사는 이제 해외에서 이제 유명 아웃도어나 뭐 스포츠웨어, 뭐 신발, 가방 등의 제품을 수주받아서 OEM 방식으로 뭐 생산해서 이제 수출하는 기업이고요.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거는 뭐 노스페이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실적은 이제 1분기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제 OEM 부분에서의 영업이익도 뭐 준수한 흐름을 보였지만은 이 스캇의 영업이익이 30억 원 가량 이제 증가하는 약간 이런 급증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그밖에 이제 OEM 달러 매출도 전년 대비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업황에 대한 시각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뭐 재고 관리도 타이트하고 미주 수입 의류 시장이 아직 좀 저조하고 원화 강세 국면까지 이어지고 있죠. 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면화의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고 이에 따른 원재료 가격이 상승 추세로 이 OEM의 영업 환경에는 그렇게 뭐 좋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능성 스포츠 의류 위주로 좀 양질의 고객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가 경쟁력도 좋고요. 또 올해에는 이 기능성 니트 의류로 이 바이어를 확보하는 노력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뭐 자켓이나 팬츠 같은 이제 이런 위주에서 기능성 니트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기여가 나타나는 분명히 이 부분이 좀 성장 동력에 좀 뒷받침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 스캇이 그동안 좀 실적이 부진했지만은 1분기부터 손익이 개선된 점이 확인이 되었고요. 이 현지화에서도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 밸류에이션의 드레이팅 또한 좀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글로벌 경쟁사 대비 퍼가 대략 한 30% 정도 할인받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적으로도의 매력도 갖고 있고 OEM 사업의 이 경쟁력 그리고 또 이 완만하게 개선되는 영업 환경까지 놓고 봤었을 때는 충분히 관심 있게 놓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가격은 이제 매수가는 31,6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35,500원 또 손절가 29,300원 제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동사는 이제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이고요.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사업의 매출액이 이 전년 대비 뭐 30%가량 증가하게 되면서 9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크게 이제 뭐 상해 지역과 또 광저우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이 상해 쪽 지역의 법인은 조금 소폭 하락했지만은 이 광저우 법인에서 호실적으로 보였고요. 그 밖에 이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사에서 이제 인수한 미주 현지 화장품 제조업체 누월드 역시 미국 쪽에서 전년도의 매출이 대략 한 72억 원에서 428억 원으로 급증한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내수 시장도 좋지만은 이 중국에서 국내 중저가 브랜드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여지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제가 이 상해 부분과 광저우 부분에서 상해 부분이 매출이 조금 소폭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인 역시 일시적인 이 생산 차질에 대한 영향으로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되었던 것 뿐이지 이 상해 법인 역시 이 하반기에 글로벌사 이 대형 오더 증가의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기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좀 외형보다도 이제 생산 설비의 증가를 좀 비중을 뒀고요. 또 해외 사업 개척과 관련된 이 비용에 또 사드 여파까지 이제 겪게 되면서 지난해에는 영업 이익률도 조금 낮아지고 주가 역시 답답한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관련 비용 역시 피크를 지났고 내수 시장의 회복과 이 중국 시장의 호조 또 미주 시장의 이제 누월드가 매출 성장을 이루게 되면서 손실폭을 축소하고 있는 등 이 기조가 조금 유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수 성장이 높아지는 2분기부터는 이 실적 개선폭이 더 커져서 올해 영업이익이 이 전년 대비 좀 대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중장기적으로 놓고 봐도 이 수익성의 개선 여지가 조금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매수가는 16만 2,500원 이하에서 또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5만 1,000원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동사 역시 뭐 실적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1분기 매출액이 230억 원, 또 영업이익이 이제 14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매출액은 이제 전년 대비 성장했지만은 영업이익이 조금 이제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이 영업이익을 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주식 보상 비용을 대략 한 50억 원, 좀 분기로 안분해서 각 13억 원을 이제 추정을 했는데 1분기에만 이제 주가가 대략 한 68%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43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즉 이제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57억 원으로 오히려 호실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제 갓세븐의 멤버 중에 이 잭슨이라는 이제 멤버가 중국에서 활동을 또 하고, 또 트와이스 역시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그 밖에 뭐 유튜브를 포함한 이 디지털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기여가 좀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으로의 모멘텀 역시 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 걸그룹 트와이스의 컴백과 아시아 투어, 이 갓세븐의 월드 투어가 모두 2분기에 반영이 되게 되면서 사상 최대의 분기 이익도 뭐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밖에도 뭐 신인 그룹 뭐 스트레이키즈 역시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방탄소년단의 성공 요인이 이 팬들과의 뭐 진정성 있는 뭐 소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 역시 이제 스트레이키즈라는 이제 그룹이 유튜브를 통해서 뭐 팬들과의 소통도 많이 하고, 직접 자기 자신의 생각을 뭐 곡으로 쓴 곡들도 이제 많이 보이게 되면서 앞으로의 뭐 성장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보통 이 데뷔 시점을 기준으로 7년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제 흥행의 불확실성 때문에 당연히 최초의 이 계약 기간에는 매니지먼트사가 좀 더 이제 분배 비율이 높은 편인데, 올해 이제 갓세븐이 이제 5년이고요. 또 트와이스가 이제 데뷔 3년 차인 만큼 앞으로의 활약이 또 계속해서 이어질수록 동사의 수익성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22,000원 이하에서 목표가 24,500원까지, 또 손절가 2만원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번째 종목은 현대리바트입니다. 동사는 이제 국내 2위 가구 제조 및 뭐 판매 업체죠. 또 현대백화점 그룹 내에서 이 가구 사업을 맡고 있고요. 사업 부분은 크게 뭐 B2B와 B2C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건설 경기 위축으로 조금 실적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이제 홈 퍼니싱으로 시각을 넓히게 되는데, 즉 이제 B2C 쪽으로 신성장 동력을 삼고 있고, 이에 따른 이제 사업 구조 개편도 굉장히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초에 북미 1위 홈퍼니싱 업체 이 윌리엄스 소노마가 좀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홈퍼니싱 시장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해부터 이제 전국 현대백화점에 이제 윌리엄스 소노마 브랜드를 계속해서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는 이제 논현동에 이제 굉장히 뭐 플래그십 스토어에 이제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의 규모의 계속해서 이 브랜드를 입점시키면서 시장에 노출하고 있고요. 정리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이 현대그룹 내에서 빌트인 가구 쪽으로만 조금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는 윌리엄스 소노마라는 브랜드를 기반으로 현재 B2C 시장을 본격화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현대백화점이 확보한 유통망까지 잘 활용하고 있죠. 결국에는 B2C 시장 확대로 인한 이 건설 시장의 위축 대응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매수가는 23,500원, 또 목표가 26,200원, 손절가 21,000원 제시해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 종목은 삼성증권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달에 유령 주식 쇼크로 인한 이슈가 있었지만은 최근 발표된 실적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호실적을 보였고요. 본래 이제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상승과 비례해서 조금 실적과 주가 상승이 연계되는 모습이지만은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되면서 이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일평균 대금 또 분기별 측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하루에 13조 8천억 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순수수료 이익과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수탁 수수료 이외에도 또 펀드 판매와 IB 부분에서의 실적 개선으로 전년 대비 74%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NH투자증권을 소개할 때도 이 IB 부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사 역시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도 우호적으로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동사 같은 경우는 배당 사고가 있었지만은 재밌었던 거는 고객 이탈도 거의 없었고, 오히려 신규 고객이 증가한 점,
또 이에 따라 펀드멘탈이 그렇게 크게 훼손되지 않았고 오히려 1분기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또 대형 증권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매수가 37,200원, 또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3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증권까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지난주 한솔재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단기 접근 결과 어땠나요? 네, 한솔재지 지난주 수요일날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대략 한 2.5% 정도의 수익을 확보를 어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상승 추세 중에 유지 중에 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홀딩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어서 단기 접근 가능한 종목 있다면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이제 단기적인 접근 가능한 종목 소개해드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 N자형의 이 상승 파동이 유지되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역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또 최근에 이제 호재로도 호실적을 1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타블렛 형태의 화장품, 특허권도 취득했다라는 뉴스 플로우도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수급적인 측면 역시 외인들의 지속적인 매수권이 유지되고 있고요. 좀 특이사항으로라고 말씀드리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조정 이후에 또 재차 반등 시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어느 정도 소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이 두 분과 함께 더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신 뒤에 이 두 분을 찾으시면 됩니다. 김영철 스타는 크라운방이고요. 이성배 스타는 상한가 형제들이라고 하니까요. 많이들 이동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포트폴리오 변동 혹시 두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없으시면 그대로 포트폴리오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 지금 5종목 쭉 들어와 있고요. 한 종목 수익, 4종목 손실 구간인데 모두 수익 구간으로 돌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보유 관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1392번님께서 조비 종목 19,700원의 비중 20%. 김영철 팀장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조비, 남북경협주, 이제 비료화학 관련된 종목으로 조비랑 그다음에 이제 남해화학, 그리고 이제 여러 종목 중에 하나로 이제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 사실 추가적인 상승은 개인적으로는 쉽게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이슈들을 너무 빠르게 좀 선반영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사실상 화해돼가지고 잘 되더라도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뉴스 나오는 날 한번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로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반등 시에는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매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도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5562번님께서는 웹젠 종목 여쭤보셨네요. 35,500원의 비중 20% 장기로 가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장기로 가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이 장기로 놓고 봐도 분명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매수가 부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도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대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이었던 것 같습니다. 1분기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신규 런칭했던 게 반영이 되면서 이제 호실적에 보탬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제 뮤 오리진이라는 국내 시장 신작 모멘텀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고요. 또 이에 따른 이 사전 예약이 지난달 이제 4월 16일부터 현재까지 받고 있는데 대략 알려진 게 이제 140만 명이라는 숫자를 좀 돌파하게 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좀 뜨겁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내년까지는 빼곡히 차 있는 약간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으로도 놓고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단기 바닥권을 어느 정도 테스트한 이후에 좀 상승 전환하는 시도로 보여지고 있죠. 이제 막 또 반등하는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시도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목표가는 42,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손절가 혹은 비중 확대를 담으실 종목은 이제 26,000원으로 제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중장기로 가지고 가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담은 아쉽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장 마감지수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476포인트대에서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11포인트대까지 지금 상승폭 키웠고요. 0.46% 상승 마감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중 고점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장 초반에 좀 밀리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폭이 오늘 드라마틱하게 크진 않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변동 생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이 더 많이 사네요. 3,140억 원까지 외국인의 매수 물량 늘렸고요. 기관 개인파입니다. 기관은 2,653억 원 파는데 금융투자 쪽에 매도 물량이 대다수입니다. 개인도 964억 원 팔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4%까지 상승폭 키워가면서 52,000원 회복합니다. 고점 부근까지 다시 갔고요. SK하이닉스는 무려 7%가 상승하면서 95,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장중 신고가 경신했고요.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분위기 좋게 전기전자 업종들 잘 달리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과 현대차 지금 오늘 부진한데 특히나 현대차가 지배구조 개편 이슈 무산되면서 현대차 2%가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빠지고요. 삼성물산 보합, LG화학과 현대모비스는 올라가는데 현대모비스는 지배구조 개편 이슈에서 일단 이게 무너진 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워낙에 합병할 때 조건이 좋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현대모비스는 지금 상승하고요. 현대글로비스는 급락하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870선 회복하면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2포인트 정도 하락인데 일중 흐름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873포인트 출발했는데 쭉 빠지면서 정오 이후에 867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이후에 조금씩 낙폭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870.47포인트까지 낙폭 만회된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 보셨고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 일단 외국인 기관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매도 물량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12억 원대까지 줄어들었고요. 외국인은 341억 원 매도 포지션 여전히 잡고 있습니다. 개인이 648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변동이 생겼나 볼 텐데요. 일단 1, 2, 3위 종목들 여전히 하락 흐름입니다. 나노스가 7%의 급락, 신라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빠집니다. HLB 2%대까지 상승폭 키웠고요. 바이오메드가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14%가 넘게 상승하면서 급등 흐름 오늘 가져가면서 25만 원대 회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메디톡스, 셀트리온 제약 지금 빠지고요. CJENM부터 스튜디오 드래곤이 올라가는데 CJENM 지금 상승 전환한 상황이고요. 펄어비스도 긍정적인 흐름 가져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상승폭을 더 키워가면서 99,0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10만 원 부근, 전고점 부근을 향해서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주춤하는 가운데 엔터 업종들, 게임 업종들이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수요일장 마감 지수 정확하게 나오기 전에 장에 대한 이야기 리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철 스타님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오늘은 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열리를 했다라고 이제 뭐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지 않나. 뭐 외국인들 수급 자체도 뭐 IT, 전기전자 쪽 특히나 뭐 이 두 종목에 다분 쏠려 있는 뭐 장 마감일 보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문제는 사실 이쪽 두 종목이 움직이면 수급의 블랙홀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여타 종목들이 재미있게 움직이는 장,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다시 랠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다른 여타 섹터나 종목들은 재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장이 조금 뭐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에 조금 뭐 그렇게 썩 나이스한 장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이 두 종목이 움직이면서 여타 이제 장비주들, 그러니까 뭐 반도체 장비나 아니면은 IT 부품주들을 같이 끌고 가면은 뭐 문제 없이 또 그쪽에서 이제 뭐 매매할 포인트가 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 두 종목만 진짜 집중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지수는 안 빠지는데, 특히나 뭐 삼성전자 지수는 안 빠지는데 뭐 딱히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안 오르는 그런 시장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속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들어갈 때는 적극적인 뭐 매매를 하거나 수익을 이 두 종목을 담는 게 아니라면 다른 여타 종목 중에서 계속 뭐 종목들을 뭐 선별하고 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러한 흐름보다는 이쪽 랠리는 어쨌든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켜보시다가 이쪽에서 수급이 빠져났을 때 어느 쪽 섹터를 제일 먼저 뭐 들어가는지 그 부분들을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또 자세하게 남겨주셨고요. 이성베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의 임시봉합과 또 에너지와 금융주의 업종들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FOMC 의사록까지 공개되면서 이제 큰 폭의 상승이었죠. 이에 따라 이제 코스피 시장도 이제 모처럼 좀 반등하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단기적인 하락을 멈추게 되고 또 반등권에서 지지 중에 있으면서 또 대형주 위주로 이 낙폭 과대에 따른 이 반발 매수세로 지수가 좀 많이 상승했던 것 같고요. 이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인들의 그동안 선물 매도의 이 환매로 좀 지수 하락을 제지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코스피 내부적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다가오는 이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4개월가량 지속된 이 조정의 마감 가능성을 조금 기대하는 시장입니다. 그 밖에 뭐 중국 A지수 편입에 따른 외인 매물 도 굉장히 어느 정도 뭐 상당 부분 소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이제 촉발된 바이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 하락도 조금 진정된 모습이지 않나. 그 밖에 뭐 최근 대북 관련주 역시 뭐 조정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조금 지지력이 눈에 띄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종합지수는 이제 앞으로 이제 미 금리 인상과 또 신흥국의 이 환율 리스크 등 이 악재를 뒤로하고 조금 전반적으로 상승을 모색하는 이제 한 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뭐 추가 조정도 가능하겠지만은 이 추경 매도보다도 좀 보유주식을 홀딩 또는 이 저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또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형철 스타 이성배 스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26% 상승 흐름 조금 줄였네요. 2471.91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0.44% 하락한 869.15포인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70전 하락했습니다. 1080원 70전에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의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상당히 유가증권 시장이 좀 빠르게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액면 분할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좀 회복하고 있다. 이런 IT 관련 쪽에서 기대감이 올라와 있고요. 또한 팩트 관련돼서 지난주 토요일 날까지 그리고 어저께까지 좀 약간 냉담했습니다만 남한 측의 어떤 공동 취재단 8명의 기자들이 북한으로 갔다. 이런 소식에 예상보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는 잘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기대감이 정말 실타래처럼 하나씩 풀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오늘 지수가 예상보다 유가증권 시장은 상승 그리고 코스닥 시장 하락했는데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들 관련돼서는 여전히 남북경협주가 상당히 좀 초점에 들어서고 있고요. 또한 유가가 예상보다 배럴당 70달러 넘어서기 때문에 정유주 그리고 중국발 이슈가 있었죠. 또한 그와 관련돼서 육아용품주 또한 현대모비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TV 이렇게 5개 종목들 리뷰를 좀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대북개혁 관련주라 말씀드려볼 필요인 것 같은데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 오늘은 약 1.4%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DITI 그리고 자화전자, 신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예상보다 최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인지 하락하는 것인지 예상보다 혼용되는 모습을 좀 보이겠습니다. 잠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트를 통해 다시 한번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현대 로템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5월달 이후에 주가 급등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급등했습니다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난 시기까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 로템은 개인이 좋아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부산산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4월 말 이후에 점 상한가를 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산업 너무 올랐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개인의 순매수 그리고 기관들은 공격적인 순매도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현대시멘트입니다. 현대시멘트를 비롯해서 시멘트 업종 이번 1분기 실적도 예상보다 부진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초 그러니까 4월 달에 13,000원 최근 들어서는 68,000원대까지 단기간에 급등의 모습 보이겠는데요. 여기서 강조드려야 될 것은 기관은 순매도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많았고 이 종목까지도 개인들의 순매수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보셨던 이런 종목들 결국 개인들의 순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에서 이런저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개인들이 순매수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 그 가운데서 대북 개혁주의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들 리뷰를 드려봐야 되겠죠. 정유주입니다. 정유주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급등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각 현재 우리가 통상 정유 3사라고 그러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OL, GS가 세 종목 관련돼서 SOL만이 0.45% 상승 그 외 종목들은 여전히 약세가 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유가 관련돼서 상당히 유가는 올랐지만 정유 3사가 좀 약세의 모습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시각의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자, 잠깐 좀 유가에 대한 트렌드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유가가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 이런 좀 질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가 오늘 관련돼서는 배럴당 72.83달러 마감됐습니다. 좀 더 길게 보시더라도 2018년도 이후에 어쩌면 2월 중순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월 중순 이후에 유가 급락했죠. 유가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유가가 배럴당 72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2월 달에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건 뭐냐면요. 통상 우리가 엑슨모빌의 주가를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엑슨모빌의 주가 2월달 결국 유가의 하락과 맞물려도 하락했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 유가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엑슨모빌의 주가가 상승을 회복 못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유가 상승의 의미 두 가지입니다. 즉 그만큼 경제가 좋아지고 공장을 돌리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한 것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선 이란발 어떤 이벤트 이후에 이제는 베네수엘라 이벤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재임되는데 이것은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팩트를 가지고 있고요. 따라서 글로벌에서 바라볼 때는 어쩌면 이란을 넘어서 베네수엘라 이제는 베네수엘라가 즉 원유 수출을 통해서 그만큼 이제 먹고 살고 있는데 이제는 미국이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베네수엘라 앞으로 수출을 우리 안 받겠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유가의 상승 결국 이란을 넘어서 베네수엘라 이런 어떤 정쟁 이슈 속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SK이노베이션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유가의 어떤 모습인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이런 아래 하단의 빨간색 유가의 모습인데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2017년도 넘어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 50달러 됐을 때는 유가가 그 가운데서 SK이노베이 상승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배럴당 60달러 넘어섰을 때 오히려 유가는 상승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정유주의 주가는 약세 모습을 관측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오히려 예상보다 좀 다른 모습 보이겠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넘어섰을 때 예상보다 SOL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유가가 상승하는 것이 SK이노베이션 그리고 SOL의 주가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보이고 있다고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또 다른 종목들 말씀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육아용품 관련주인데요. 자, 제로투세븐입니다. 1,300원, 즉 1.9% 약세를 보이는데 제로투세븐에 이어서 아가본 컴퍼니는 오늘 5,730원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자, 앞서서 보셨던 제로투세븐의 주가를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제로투세븐이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이름을 좀 잘 정했습니다. 자, 제로투세븐은 0세부터 7세까지를 내가 케어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제로투세븐의 이름을 정했는데요. 자, 오늘 1,300원 그러니까 1.9% 약세를 보고 있었는데 자, 중국발 호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국 입장에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까지는 1가구가 아니죠. 한 가정당 한 명만 출산해라. 그것을 이제 한 가정당 2명만 출산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리미트를 이제 풀어줄 것이다 이런 판단인데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올 하반기 즉 4분기부터는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좀 판단이 좀 관측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8년인데요. 2030년 그러니까 앞으로 12년 후에는 중국의 그 어마무시한 인원 가운데서 4분의 약 25%가 60세 이상의 즉 이제는 중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상당히 그 노인층의 어떤 국가를 넘어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로투세븐을 비롯해서 아가번 컴퍼니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받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이 이제는 우리도 산하 제한을 풀고 앞으로는 산하를 많이 출산을 독려하겠다 그런 관점 속에서 아가번 컴퍼니 그리고 제로투세븐이 아마 2018년도 4분기부터는 지금보다 더 뚜렷하게 상승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지금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참 해프닝인데요. 현대모비스가 오늘 2.2%의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는 것처럼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그룹이 그동안 노력했죠. 뭘 노력했죠? 우리는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외국계 투자자들도 반대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제는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깨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현대글로비스가 하락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합병이 된다면 현대글로비스는 좋을 것입니다. 이런 판단 속에서 오히려 주가는 약세를 보고 있다는 거 보면 이 시각 이후에 현대그룹이 이제는 뭐 어떤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상보다 눈에 띄는 어떤 이벤트가 있지 않은 한 주가는 하락할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프리카TV입니다. 아프리카TV 관련돼서 모 증권사가 페이퍼가 나왔고요. 목표가를 예상보다 올려놨습니다. 아프리카TV가 39,000원인데요. 아신 것처럼 아프리카TV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별풍선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루 기준으로 3,000만 원인데 6월부터는 이제 아프리카TV 별풍선이 100만 원입니다. 즉 부가세 포함하면 110만 원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증권사는 목표가를 예상보다 올려놨는데 제가 볼 때 결국 별풍선이 지금까지는 3천만 원 그리고 6월달부터는 별풍선이 하루 한도가 100만 원이라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가 목표가를 뭐 4만 원대까지 올려놨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틀렸다 이렇게 단정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기본적인 이슈는 우리가 글로벌 이슈를 넘어서 한국에는 8명의 취재진이 중국에 들어갔다.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상당히 이벤트가 있는데 8명의 취재진이 오늘부터 어떤 속보가 나올지에 따라서 이번 주 한국의 증시가 이제는 북한발 이슈에 따라서 상당히 출렁거릴 수 있다. 이렇게 이번 주 시장 전체적인 좀 틀거리를 좀 정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몇몇 종목들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TB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장에 대해서 한번 리뷰 부탁드리고요. 내일장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 코스피 지수가 4월 연속 상승한 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나흘 만에 3천억 가량의 순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를 떠받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상승폭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집중이 되면서 오랜만에 좀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좀 바스켓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과 개인 쪽에서는 동반 순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우선은 그 상승폭이 큰 폭의 상승폭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는 지수는 상승했지만 하락하는 폭이 좀 오히려 좀 보이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요. 의약품이 좀 3%대 하락하고 비금속 광물, 철강, 금속, 기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업종들이 순환의 관점에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전자와 전기가스업의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순환매 관점으로 시장이 나오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번 주에 어떤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슈로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망세가 오늘 시장에서도 나오지 않았나 좀 판단됩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개별 종목 장세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해외 쪽에서의 수주 그리고 넷플릭스 양에 대한 판권 판매가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을 가장 큰 가름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중국 쪽에서의 수익이 인식이 좀 시작 시점을 기존 2분기에서 좀 3분기로 변경하면서 우선 2분기 예상 연거 이익이 좀 낮춘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3, 4분기부터는 이 주력 작품의 좀 해외 판매가 좀 본격화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넷플릭스 양 쪽에서의 수익 인식이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도 담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가 많이 올라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가는 종목들이 가는 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내일 한번 살펴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